2억 정도를 다 날리고 순자산으로 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 그렇게 크게 많이 본 건데 네. 그 이전의 8년과 그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었죠. 혹시 연봉을 공개해 줄 수 있나요? 뭐 원천징수로 얘기를 하면 1.3 정도. 1.3이요? 요즘은 뭐 네네네.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들은 술 먹을 때 위스키랑 양주만 드시나요? 뭐 제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맥주 먹습니다. 혹시 차는 지금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뭐 우라칸 뭐 이런 거 쓰고 계시는 건가요? 아유, 저는 국산차 타고 있고요. 아, 네네. 네. 근데 제가 차에 대해서는 약간 그 나름 철학이 있어요. 네. 자기 순자산에 차값은 5%를 넘으면 안 된다. 5%?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순자산이 네. 10억이다. 네. 모든 뭐 전세금 돌려줄 거랑 대출 다 네네네. 빼고 네. 그러면은 최대 5천만 원 정도 차 타야 된다. 그럼 자산이 0원이면요? 지하철이랑 아. 뚜벅이 생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회사 후배들이나 네. 이 젊은 애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무조건 차보다 이제 집부터 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는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죠. 집은 사두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폰은 지금 아이폰 쓰시나요? 삼성폰 쓰시나요? 저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갤럭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자들은 갤럭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데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투자 블로거고요. 14년차 직장인이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같이 하는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인이신데 많은 부를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례지만 금수저신가요? 금수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 혹시 기초 자본금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똑같이 저 역시 2010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종잣돈을 모은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돈을 벌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나 자유롭게 사는 것에 있지 않나 싶어요. 자유로움이요? 네, 자유로움. 돈에 대한 자유로움? 그렇죠. 돈에 대한 자유로움도 그렇고 이게 말하면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이 많으면은 내가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자유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내가 어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자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자산을 많이 모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도 자산이 많으신데 계속 더 자산을 불리는 이유가 뭔가요? 자산의 전체 볼륨도 볼륨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자유로운 단계가 결국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배당금이 나오는 상품 자체가 배당률이 높지가 않아요. 2% 뭐 3% 정도인데 이것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투자한 자산들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한 달에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면 그런 건 혹시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현금 흐름이 한 월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빼고 내가 가진 순자산으로 여유 있게 그래도 5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부를 이루기 전이랑 다르게 좋았던 게 있나요? 돈이라는 게 투자를 하고 일을 해서 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확천금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잘 안 나요.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거의 없어서 뭐 그전과 비교해서 딱히 이렇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고 그냥 조금 더 제가 자유로워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퇴근 후에 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사실 저는 어떤 거 하나에 빠지면은 굉장히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월급쟁이 투자자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조금 더 진심인 사람으로서 네.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잘 어떻습니다. 새벽 새벽 4시에 지금도 일어나세요? 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그럼 출근은 그럼 몇 시에 하십니까? 출근은 6시 반쯤 합니다. 그때 집에서 나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난밤 미국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고 그다음에 뭐 경제기사 좀 찾아보고 그렇게 매일 하는 거죠.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퇴근을 보통 뭐 7시쯤, 8시? 그럼 와서는 일찍 주무시는 편이에요? 와서는 제가 애가 있으니까 네네. 애들이랑 이제 좀 놀아주고 애들이 잘 때 네. 한 10시쯤 같이 자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네.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도?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 예. 인내를 좀 풀어서 말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겪는 게 활황과 불황이거든요. 투자를 이제 한 13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네. 불황의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잘 넘길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존버라고 하죠. 그쵸. 투자한 자산을 빼지 않고 네네. 버티는 건 당연하고 그 어려운 구간 동안 내가 어쨌든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거기서 자산을 빼서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죠. 1년이든 2년이든 더 열심히 일하면서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은 욕심 부리지 않는 건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좀 크게 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절대 일확천금은 없고 그런 거를 쫓다 보면은 오히려 부를 이제 이뤄가는 과정이 더 험난해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시장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꼭 계속 가져야 된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부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 예, 긍정적인 마음. 내가 지금 힘든 구간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이게 버텨지는 거지. 내 자기 확신, 긍정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회사 생활을 하던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느꼈던 가장 큰 성취감은 뭔가요? 뭐 큰 수익이 났을 때인가요?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가졌지만 이런 자본주의를 살면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 것은 이번에 좀 책을 썼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책을 내면서 평등으로 해가지고 도움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써주실 때마다 맞아요. 보니까 정말 유용하신 분들이 많이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고 성취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이 계속 성공만 하셨나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네. 부동산, 주식 뭐 다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봤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실패는 언제인가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실패를 해봤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였고 금액은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그때 제가 이제 36살이었고요. 네. 국내 주식에 투자했던 금액을 이제 깡통을 찼죠. 2억 정도를 다 날리고 순자산으로 쳤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을 하신 상태였죠? 예,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을 때였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큰 시련을 겪었잖아요. 네. 그 전과 그 후에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선 투자의 마인드는 네. 정말 크게 변했어요. 제가 36살 때 5년 전이니까 네. 투자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처음 그렇게 크게 망해본 건데 네. 그 이전의 8년과 그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었죠. 주식 어떤 시총이 작은 잡주나 이런 거에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무조건 1등주에서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독점 기업에만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36살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네. 빚도 1억이 있어. 네네. 그거 혹시 다시 재기할 수 있으신가요? 힘들겠지만 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거치고 어쨌든 저도 14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해보니까 네. 공식, 법칙 같은 게 이제 저도 체득이 되잖아요. 네. 그것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어떤 법칙이죠? 우선은 제 책에도 써있지만 우선 무조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을 벌면서 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당연한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이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집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올해 지금 41살인데 40살이 됐을 때 제가 지난 인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리를 어떤 내용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렇고 가장 흥미가 있고 제 스스로 즐겁게 했던 일이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투자 인생을 한번 좀 정리하고 추후에 우리 애기들이 컸을 때 네. 아빠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도 한번 좀 남겨놓고 싶어서 그런 이유에서 책을 좀 쓰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어디 가서 따로 얘기를 한 적이 네네. 진짜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와이프도 지금 책 계약을 해가지고 정말요? 네, 그 책이 나와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마케팅 쪽 책을 써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좀 작가가 돼서 그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운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책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쓴 월급쟁이부의 3단계라는 책이고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책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의 3단계. 네. 이 책을 읽으면 디니님처럼 부자 될 수 있나요? 부자라기보다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이 책 제목 자체가 제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 단계에서부터 책에 써져 있는 단계를 밟고 올라가신다면 누구나 충분히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제로부터 지금 제로기 때문에 제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되실 겁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제가 참 이렇게 그 책을 써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잡설님의 채널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뭐 부자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중간 결과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DDS에 이번에 책 나온 거 한 번씩 꼭 읽어보아 주시고요. 이제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니까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